소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상대방에게 다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잘해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 마음을 다 주어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우습게 알고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사주는 정말 잘해주고도 요거도 먹고 잘해주고도 뒤통수 까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곤명이고 39이죠. 경자일주입니다. 여명에 있어서 여자 입장에서 이 일지에 상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상관 경관하겠죠. 이 관이라는 것은 이제 일지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 자리죠. 남편하고 자식 놓고 나자마자 이 남편하고 인연이 멀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지 자리에 자수가 있다는 것은 이 천간으로 보면 임계수의 뿌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간의 근록과 양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상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잘 살고 행복하다가 자식을 놓고는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상관이죠. 상관생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편제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제가 있죠. 그러니 상관생제, 상관생제. 재성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편관이에요. 그러면 재생살합니다. 재생살. 제가 살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한 방 매기는 그런 주먹과도 같고 칼도 같고 날렵한 거죠. 위협적인 거예요, 위협. 이 속에는 말도 들어갑니다. 언어 폭행. 이런 것들이 화급금, 나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여기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있어서 이 편관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살인상생합니다. 살인상생.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 마음이, 식상간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줄 때는 간슬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없이 잘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받아서 배가 부른 상태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그 잘해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중에는 조금만 잘해주면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 말이죠. 아주 못돼 먹은 거죠. 물론 내가 그만큼 기를 들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 편제가 혼잡되어 있으면 하염없이 내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 살인상생이 뭐냐 하면 바로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분이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경금이 더 떠있죠, 그죠? 내 앞에 이미 비견이란 존재가 있어. 나에게는 대등한 뭐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 그러면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나의 남자는 근근목이잖아요. 여자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약명에서 재생살, 그리고 살인상생, 특히 살인상생, 한없이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상생, 언젠가는 내 남편이 저 나쁜 버릇을 고쳐서 나에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마음 알아주겠지 라고 착각들 하십니다. 이렇게 참고 살다가는 결국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또 내 속에 화병이나 엉어리가 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좋은 운이 오지 못하면, 흉운이 오면 병덩어리가 쌓여서 건강에 치명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살인상생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뭐든지 삶이란 건 중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을 살펴봐야 돼요. 감사함을 모른다? 그러면 감사한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삶은 상대와의 관계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두 개를 준다면 그 다음에서 저 사람한테서는 한 개가 와야 돼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줘야지, 내가 한없이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다 퍼주고 요구도 먹고 뒤통수 까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올해 갑진년이죠. 작년에 이분이랑 헤어졌더니 올 초에 이분이란 분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대운도 병술대운이에요. 병술대운. 편관대운이죠. 그러니 제가 그랬잖아요. 흉운에는 나쁜 남자 만난다고. 이때는 내 자신을 자제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중심을 잡고 내 일을 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운이 없을 때는 아무리 어떤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 공부해야 돼요. 내 공부. 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다르죠. 남자 같은 경우에 이 경금은 결실이거든요. 결실이고 금생수, 금수상간이죠. 이렇게 금수상간이 되면 학문의 조예가 굉장히 깊어요. 학구적인 열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경자죠, 그죠? 도울 선생님도 경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지자리에 식상간을 깔면 너무 잘해줘요, 상대방한테. 그렇지만 그 마음을 상대는 잘 헤아려 주지 못하더라. 그리고 너무 우리 말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내가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빨리 물러남도 필요하다. 물러나지 않으면 시간이 하염없이 가서 어느 순간 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서글픔만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 그리고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그 순간에 빨리 선택하느냐, 결정 내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운명의 그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살인상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